결국 이 사건의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크링크 동맹, 그거 그냥 서로 필요할 때만 만나는 이해관계의 연합일 뿐 진짜 위기 때 서로 지켜주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게 들통나 버렸죠. 반면에 미국은 역시 군사력은 우리가 최고야 라는 걸 다시 한번 과시했고요. 최근 이란에서 벌어진 공습은 단순한 군사작전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전 세계 권력의 민낯, 그리고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아주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오늘 이 사건의 이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말이죠. 이 공격 자체보다도 이란의 그 강력한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그 침묵 속에 어쩌면 모든 답이 숨어 있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이지 전례가 없는 군사작전이 이란의 심장부, 바로 테헤란을 겨눴습니다. 때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말 전격적으로 합동 군사작전에 돌입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겟은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테헤란에 있는 정부 핵심 시설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란의 절대 권력자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 공격으로 제거된 겁니다. 이란이 이렇게 공격받는 절체절명의 순간, 당연히 전 세계의 눈은 이란의 그 막강한 동맹국들한테 쏠렸겠죠. 그런데 들려온 건 정말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중국 외교부가 내놓은 성명입니다. 들어보세요. 깊이 우려한다. 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어떠세요?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형식적인 표현이죠? 아니, 반미 연대의 핵심 축이었던 동맹국 최고 지도자가 사라졌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이거라고요? 이게 과연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또 다른 핵심 동맹,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전화통화는 했다고 합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말을 했다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군사적 지원 약속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우린 개입 안 해 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유럽의 반응을 보면 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 말이죠. 미국의 공습에 대해선 입을 싹 닫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비난의 화살은 어디로 돌렸냐? 이란의 영내 군사 활동, 바로 이란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사실상 이란을 더 고립시키는 데 동참한 셈이죠. 사실 말이죠.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동맹을 외면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건 아주 익숙한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불과 2년 전 2024년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을 때 러시아가 도와주긴 했지만 결국 정권 붕괴를 막지는 못했어요. 아사드를 망명시키는 게 고작이었죠. 그리고 바로 몇 달 전이에요. 2026년 1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 작전으로 체포됐을 때 그때도 러시아와 중국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제고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러시아와 중국은 또다시 방관했습니다. 자, 보세요. 시리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 이 세 사건이 똑같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건 아닌지를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왜 동맹을 이렇게 내버려 뒀을까요? 이건 단순히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정이라는 감성보다 국익이라는 냉혹한 계산기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80%.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 중에 중국이 사들이는 비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이란은 이념을 공유하는 동맹이기 이전에 자국의 제조업을 돌리는 데 꼭 필요한 값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경제적인 생명줄이었던 셈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나라의 속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중국부터 볼까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어요. 괜히 미국이랑 척지고 싶지 않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이 나서 원유 공급이 끊기는 것,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겁니다. 경제가 먼저였던 거죠. 그럼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오히려 이 상황을 즐겼을 수도 있어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 자기들한텐 이득이거든요. 게다가 거봐, 미국이 저렇게 공격적이야 라고 떠들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난을 희석시킬 수도 있고요.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나라 모두 동맹의 운명보단 자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움직였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넓혀보죠. 이 공습은 단순히 이란만 겨냥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건 전 세계를 향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바로 크링크라고 불리는 이 집단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 반미 성향 국가들의 앞글자를 딴 건데 이번 사건으로 이 비공식적인 동맹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의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크링크 동맹? 그거 그냥 서로 필요할 때만 만나는 이해관계의 연합일 뿐 진짜 위기 때 서로 지켜주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게 들통나 버렸죠. 반면에 미국은 역시 군사력은 우리가 최고야 라는 걸 다시 한번 과시했고요. 특히 중국은 에너지 안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본 북한 같은 나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럴 겁니다. 믿을 건 우리 자신뿐이다. 결국 우리를 지켜줄 건 완전한 핵무기밖에 없다. 아마 핵 개발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겠죠. 이번 공습으로 반미 동맹의 허술함이 드러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걸 미국의 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이어서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이란이라는 수렁에 빠져든 건 아닐까요? 이번 사건이 미국의 패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워털루 전투처럼 역사의 변곡점이 될지 그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겁니다.